예, 이전 주에서는 우리가 데이터셋을 어떻게 처음 로딩해가지고 그것을 최초에 비주얼라이즈하고 뭐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를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데이터셋을 어떤 우리가 점차 통계적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그거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해와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에 대한 추론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 동안 배우겠습니다. 예, 활용된 데이터셋은 뭐 여전히 뭐 크레딧 스코어 데이터셋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데이터셋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도메인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 마케팅 데이터라고 하면 그 마케팅 그 자체에 대한 혹은 마케팅되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 데이터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분야들은 우리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에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론에 지금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는 중요하다.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샘플로서 크레딧 스코어 데이터셋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슬라이드입니다. 빈 사이즈 셀렉션에서 멈췄었습니다. 사실은 더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았고 어디까지 논의를 했었나요? 여기 있는 4개의 빈의 선택이 좋은가, 11개의 빈의 선택이 좋은가, 30개의 빈의 선택이 좋은가 라고 하는 디스커션을 하였고 이쪽으로 갈수록 심플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컴플렉스해진다 라고 말을 했죠. 컴플렉스해질수록 노이즈에 서셉터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플로 갈수록 바이어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를 항상 하는 겁니다. 어떤 트레이드 오프냐면은 노이지한 복잡한 모델을 쓸 것인가 아니면 심플하고 견고하지만 편견이 있어서 잘 맞지는 않을 수 있는 모델을 쓸 것인가입니다. 지금은 되게 익스트림한 경우를 2개를 두었고 어떻게 보면 이 빈의 개수 K가 이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토그램도 저는 얼마든지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이 히스토그램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 모델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음의 디스트리뷰션들의 선택에 써야 됩니다. 즉 우리의 샘플들은 이거는 우리의 샘플이지 않습니까? 샘플은 다음 같은 히스토그램을 만들어냈지만 이것의 underlying population들, 모집단이라고 흔히 부르는 underlying population들은 어떤 분포를 따를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샘플의 모습을 힐끔 보고서는 그 모집단의 형상을 상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샘플 데이터를 잠깐 봄으로써 이런 모양이랑 비슷하겠구나라는 것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도 씁니다. 예를 들면 네거티브한 크레딧 스코어를 주진 않겠다. 이 X1이라고 하는 게 부여된 크레딧 스코어라는 거잖아요. 우리 크레딧 스코어 데이터셋의 X1 부분이었으니까. 해서 이 X1이 그런 특성이 있다고 치면 넌 네거티브 데이터셋이다. 네거티브 사이드에는 정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런 포지티브 사이드에서만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디스트리뷰션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네거티브리 롱테일이 양방향으로 롱테일이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네거티브 사이드에서도 롱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피팅하는데 적절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 감마나 익스포넨셜은 그런 위험성이 없으니까 좀 더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익스포넨셜이나 감마도 그 나름대로의 스트럭처가 존재하니까 뭐 거기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데이터셋을 샘플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그렇게 그려진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좋을까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연장통의 도구가 많았으면 좋겠죠.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좋을 겁니다. 다양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현장의 엔지니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공구통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툴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공구가 잘 쓸 수 있으니까 나는 항상 그것만 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산소 용접기를 되게 잘 하니까 산소 용접만 계속 하겠다. 그러면 아르곤 용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티그 용접을 해야 될 때도 뭐 다른 용접을 해야 될 때도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쓰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은 문제가 풀린다 해도 되게 조악하게 좋지 않게 풀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C++가 좋을 때도 있고 파이썬이 좋을 때도 있고 뭐 C샵이 좋을 때도 있고 뭐가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옛날 저는 코볼이나 포트란을 가져가는 게 좋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에 맞고 환경에 맞는 것을 우리 맞춰서 써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만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만 쓸 수는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펀더멘탈로 돌아가서 생각한다고 하면 왜 굳이 꼭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알아나가야 되겠죠.